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과 이란과의 어떤 큰 사건이 또 번진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이 긴장감이 완화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시장이 좀 혼조 양상 보이다가 결국은 좀 하락 마감했네요. 네, 여전히 시장에서 양쪽 모든 이제 경고의 목소리는 계속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일부에서 우려되었던 그런 즉각적인 반발성 공격, 그러니까 무력 시위 이런 거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네. 이제 지난번에 이제 피습당하면서 죽은 사람의 장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장례식에서 또 압사 사건이 나오면서 뭔가 이게 딴 거 있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없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는 또 이란 무슨 보복하면 이란에서 유적지를 공격한다 그랬다가 그랬죠.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약간 또 물러서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네네. 양쪽이 어찌됐건 대형 무기 같은 것들 군사력이 큰 나라들이 있고 어찌됐건 에너지에 대한 보유국, 산유국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여전히 예의주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나스닥은 막판까지 플러스 났지만 결국 나스닥도 밀리면서요. 어저께 하루 반등했지만 오늘 다시 소폭이나 좀 밀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하루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원유도 오늘 이틀째 좀 조정 보였고요. 유가는 뭐 거의 10일째인가요? 네네.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7년 내 최고치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의 큰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초에 나왔던 제조업 ISM PMI는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는데요. 네네. 그나마 선방한 것은 서비스업은 오늘 좋게 나왔습니다. 수치 자체가 55포인트가 나왔는데요. 지난달은 53.9였고요. 전망은 54.3이었기 때문에 나름 긍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제조업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미국은 제조업보다는 실제 비제조업, 서비스에 대한 비중이 70%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무사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개 다 줘야죠. 사실상 보면. 그렇죠, 그렇죠. 30%라고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조업에 어찌됐건 비제조업 모두 좋아야 되는데 남은 비제조업은 선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징주로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무려 8%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사상 초과는 아직 약간 거리감이 있지만 네네. 8% 올라갔고요. 웨스턴 디지털도 오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모두 똑같은 재료입니다. 코엔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 자체를 수익률, 시장 수익률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중립에서 매수 의견을 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투자 의견 올린 것 자체가 오늘 긍정적으로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 웨스턴 디지털도 오늘 6.7%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요, 두 군데, 여러분들 알만한 두 군데 기업의 어떤 그 투자 의견을 올리고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네네. 스퀘어입니다. 첫 번째는 스퀘어랑 페이팔이 되겠는데요. 스퀘어는 중립에서 매수, 목표 주가 70에서 75달러를 올리면서 네네. 3% 올라갔는데 페이팔은 시작은 좋았지만 페이팔은 오늘 좀 결국은 조금 흘러내린 네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페이팔은 여러분 이제 결제하고 보신 분 많이 쓰시는 분 계실 텐데 스퀘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을 안 하는데요. 네네. 스퀘어 우리나라는 요즘 보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그 트럭에서 푸드 트럭 이런 데서도 다 모바일로 그 부선으로 결제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미국 우리보다 약간 떨어져 있었는데 그거라는 회사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이패드를 갖고 활용하건 간에 수많은 푸드 트럭이나 소매 조그만 식당에서 네네. 스퀘어 없으면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하여튼 스퀘어는 결제에 어떤 그런 도구를 해는 네네.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가 스퀘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 여러분들 혹시 해외 여행 가셔갖고요. 네네. 해외 여행 가서 뭐 그 푸드트럭에서 뭐 햄버거도 사 먹고 먹을 수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딱 받아보시면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받아보시면 딱 영수증 받잖아요. 네. 거의 99%가 스퀘어가 쓰여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 회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통신회사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이 AT&T나 버라이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네. 그런 이들 모두가 미국의 통신사이자 배당이 높은 것인데요. 캐나다의 대표적인 통신사는 텔러스입니다. TU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KT, 미국에서는 AT&T, 캐나다에서는 텔러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네. 역시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한 것이 고배당입니다. 그러니까 4% 이상 배당을 주는데요. 텔러스도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것이 오늘 시장 특징주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 종목들 몇 가지 살펴봤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특징주가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 이 테슬라가 야, 뭐 주가 상승은 어마어마한 것도 물론이고 요즘에 그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도 계속해서 이슈몰이를 하는데 정말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앞서 일부 시간에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워낙 선호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오늘 보면 저 영상인데요.
얼마나 좋으면 춤을 췄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걸 처음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워낙 일론 머스크를 많이 보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워낙 그 노래도 하고요. 노래하고 뭐 기타 치고 드럼하고 다 하는 사람인데 저는 네네. 그러니까 흥이 있는 사람이죠. 어찌 되겠고 맞아요. 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진짜 기분이 좋은 거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요. 오늘 뭐 대부분의 언론에서 다 뭐 생방송 한 데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네. 있었는데 하여튼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오늘 저 행사는 테슬라의 상해 기가 팩토리에서 1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네네. 여기서 공식적으로 테슬라의 모델 3의 생산을 개시하면서 이제 생산했지만 하고 인도하는 것을 그렇죠. 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모델 Y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모델 Y는 어떤 차면 모델 X는 좀 비싸고 큰 SUV급의 대형 SUV라고 본다면 대형이라고 보다는 조금 네. 뭐 그런 거죠. BMW로 보면 X5급이 네네.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현대에서도 좀 비싼 그 SUV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 말고 모델 Y라는 건 그 모델 3의 플랫폼을 하는 건데 저차가 되겠는데 네네. 이게 우리나라 뭐 약간 작은 CUV라고 하는 레벨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뭐 쌍용에서 나오고 GM에서도 다 나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딱 이름을 모르겠는데 많이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제가 한번 봤을 때 한 3천만 원 수준에서 하는 작은 그러니까 개인들도 젊은 친구들 많이 타는 바로 그 차종이고 차는 크지 않은데요. 그거 이제 올해부터 생산한다는 것인데 그걸 이제 중국에서도 생산하겠다 얘기하면서 그 계획을 발표했고 네네. 거기 오늘 참여한 사람들이 뭐 하다 보면 우리식으로 보면 깐시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저기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의역한 건데요. 네네. 거기서 누구 소개하는 걸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깐시가 왔다 많이. 네, 그것 때문에 또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관련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 뭐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이 업계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그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루프벤처의 진 먼스터입니다. 네. 시가총액이 지금 800억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걸 갖고 지금 현재 GM과 포드의 합이고 역사상 가장 높았을 때 포드보다 많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1,500억 달러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가격이 주가 2배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짐 크레이머는 제가 12월 달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자기가 이제 의견을 바꿨다. 바꿨죠. 네, 네. 자기 와이프 이름 리사가 하도 좋아해서 네네. 자기가 물어봤더니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트루 빌리버, 나 진짜 좋아한다. 믿는다는 얘기하는 거 보면서 네네. 중국에서의 빠른 성공이 놀랍다 얘기하고 있고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도 뭐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랑 사실 짐 먼스터는 막상막합니다. 이 업계에서. 네네. 둘 다 테슬라랑 애플에 쉽게 해서 빠예요? 엄청난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이 되겠는데요. 최상의 경우 주당 600달러도 가능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자산운용사를 하면서 자산운용사에서 진짜 이쪽 소위 혁신적인 기업의 제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자산운용사가 ARK 인베스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이제 CEO자, 창업자이자 CEO이자 CIO죠. 투자까지 다 책임자라는 분이 캐시 유즈라는 뭐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거든요. 네네. 이분이 지금 뭐 여러 번 얘기한 건데 이분은 최악의 경우가 5년 내 700달러 그 주당이요. 지금보다 거의 2배가 되는 네네. 거고요. 최상의 경우 4,000달러 간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양반은 자산 운용사기 때문에 펀드는 자산 운용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테슬라 저 주식을 사기가 쉽지 않다 하는 분꽤 많을 거란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네네. 그렇지만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ARK Q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거는 테슬라를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그런 자동 전기차라기보다는 네. 소위 자율차, 오토메이션 앤드 로보틱스 ETF고 사실 이거는 제가 2학년에 따이거 때부터 수도 없이 추천했던 얘기거든요. 이 ETF를요? 네, ARK Q인데요. 오늘 뭐 다시 한번 사상치 효과를 갖고요. 그 이항용의 딱 이거라면 지금 주가 그래프로 봤을 때 한 2017년 정도죠. 한 2년, 3년 2, 전입니까? 3년 동안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네. ARKQ에 보면 전 세계에서 그런 내노라는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물론 제일 많이 나 있는 건 11%를 갖고 있는 테슬라를 제일 많죠. 테슬라 바라고 또 보시면 되겠어요. 네네. 이번에는 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테슬라만 사기에는 뭔가 얘는 공매도도 좀 자유로우니까 뭔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ARKQ라는 ETF를 활용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그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좀 악화됐을 때 바로 네. 급등했던 게 또 방산주였었거든요. 네네. 이 방산주는 그러면 지금 많이 오른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좀 더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지정학적 위험 나올 때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방위산업 관련 테마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전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 돈이 안 되는 거고 네네. 그냥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주제를 얘기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JP모건에서 이제 바이오 다음 주에 뭐 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헬스케어. 제가 어저께 우리나라 좀 봤거든요. 뭐 관련주 많이 올라가거든요. 몇 년째 있는데 지나거나 다시 떨어지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네네. 늘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안 되는 주식은 매매는 특적으로밖에 안 된다 말씀드리겠는데요. 방인산업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사일 한 대 쐈다 이겁니다. 네. 그럼 미사일 하나 채워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새로 만들어야 되네요. 네. 뭔 일이 있어갖고 무슨가 잘못돼갖고 수리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뭐 비행기 왔다 갔다 하면 뭐 닦고 조이고 부품이라도 갈아 끼워야 될 것 같고. 네.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전함이라도 하나 약간 부서지거나 폭삭하면 어떡합니까? 아. 다시 만들어야 되죠. 아. 상시적으로 다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렇진 않겠지만 비행기 하나 떨어졌어요. 다시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가 되는 섹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과거 같은 사람들이 직접 가서 하는 대규모 지상군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첨단의 무기들이 가는 거가 되겠는데요. 뭐 그건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고요. 통계만 말씀드립니다. 과거 30년 사례인데요. 중동위기 발발한 6개월 후에 유가는 1.5%가 올라갔습니다. 네. 주가는 3.3%가 올라갔는데요. 우주항공 방위 섹터는 6.7%, 정확하게 지수보다 2배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만 말씀드린 겁니다. 팩트요. 다음은 기업이 되겠는데요. 헌팅턴 인갈스라는 기업이 88%의 확률로 15.3%가 올라갔고요. 네. 트랜스다인 그룹 같은 경우 13.9%, 확률이 92%인데요. 여러분들 로키드 마틴 같은 잘 알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기업은 잘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네네. 뭐라는 기업이냐면 헌팅턴 인갈스는 미국에서 거의 최대의 소위 전함을 만드는 기업, 전함. 네. 그러니까 전함 하나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네. 갔다 하면 거기서 부품하고 닦고 조이고 AS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돈을 버는 기업입니다. 아. 그래서 사상 최고권을 좀 바라가는 그림이 되겠고요. 트랜스다인 그룹은 우주 미사일뿐만, 그러니까 우주 로켓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일반 비행기, 보잉도 마찬가지. 로키드 마틴의 애프터마켓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닦고 줘야 되죠. 그러니까요. 대한항공도 뭐 왔다 갔다 하면 줘야 될 거 그럼요. 아닙니까? 그럼요. 부품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의 1위 회사입니다, 지금은. 이게 진짜 돈 되겠네요. 와. 돈 내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률은 90%가 넘죠? 13%가 올라갔죠? 오늘 주가는 어떠는지 아시겠습니까? 사상 최고가예요? 바로 그거죠. 예,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 더 크죠? 네. 그리고 ETF도 OTF도 오늘 다 사상 최고가인데요. 네네. 중요한 거는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마 이거 이해를 못 하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다 회사 알죠. 이름은 네.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논리적으로 별로 틀린 게 없거든요. 네네. 그런 주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